빈속에 이 음식을 드셨다고요? 아침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지금 딱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생 건강지킴이 황금정보통입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식사는 하루 3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을 거르면 에너지가 부족해져 활동을 대비한 우리 신체의 준비가 불충분해지고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뇌의 활동이 떨어져서 지적 활동이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점심과 저녁을 과식하게 되어 지방이나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를 축적시켜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에는 시간을 내어 손수 아침밥을 차려 먹기가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공복감만 없애기 위해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자 간편식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어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휴대 또한 간편해 많은 이들이 찾는 아침 대용 음식이지요. 바나나는 천연 당이 있어 열량이 높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바나나 한 개의 열량은 사과와 비슷하지요. 또한 바나나에는 펙틴 저항성 전분도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지요. 그래서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아 다이어터에게도 인기 만점인 과일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 아침에 양배추, 커피와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도 많지요. 하지만 바나나도 과식을 하면 변비, 설사를 겪을 수 있어 개인 몸 상태에 맞춰 적정량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혈당치를 생각한다면 바나나는 권할 만한 과일은 아닙니다.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충분할 때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되게 됩니다. 즉 살이 찌는 것이지요. 따라서 혈당이나 탄수화물이 걱정인 분들에게는 바나나는 별로 권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다량으로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은 일반적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액 중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을 증가시켜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콩팥 질환자이거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돼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에는 위벽을 자극하는 악효질, 타닌 성분이 함유돼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 공복 상태라면 고구마 대신 감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자는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 및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양은 사과보다 2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찐 감자나 감자 스프 등으로 조리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생기가 돋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기상 직후 한두 시간은 신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천연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공복에 커피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작용이 일어나 두통과 속쓰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지방산 등 커피 내 여러 자극 물질이 위 점막을 공격해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질환 등의 위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하부 식도 괄약근이 자극되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따라서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각성 효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최소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또한 코르티솔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비되는 기상 한두 시간 후와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리얼입니다. 아침으로 간단하게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살펴보면 시리얼과 우유 모두 아침 공복에 그다지 좋지 않은 식품들입니다. 시리얼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리얼 한 그릇의 열량은 1회 분량 30g에 열량 110kcal이며 이중 탄수화물은 26g, 단백질은 1g, 설탕은 10g, 지방은 2g, 포화 지방은 0.7g 수준으로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 당이 과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당분이 많은 시리얼은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또 빨리 나와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점심시간까지 허기짐을 느껴 점심에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따라서 당 성분이 적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보강된 시리얼을 섭취하거나 되도록이면 시리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유입니다. 예전부터 우유에는 영양분도 골고루 들어있고 열량도 충분해 완전 식품이라고 여기고 있지요. 아침 브런치 메뉴에도 빠질 수 없는 음료 중 하나인 우유지만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빈속에는 좋지 않습니다. 위가 건강할 때는 공복 시 우유를 마시면 영양소 흡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위궤양 환자는 우유 속 칼슘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속에 우유를 섭취하면 장 연동 운동을 빨라지게 만들어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되기 전에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은 한국인들은 아침에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설사나 복부 팽만감, 장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대용으로 우유를 마신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나 빵, 시리얼 등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기로 유명한 토마토 역시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라이코펜과 비타민 A,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요. 토마토의 풍부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토마토 주스나 방울토마토를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토마토의 신맛은 위염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돕는 등 위 건강에 도움을 주어 아침에 먹기 좋을 수도 있지만 공복에 토마토만 먹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복일 경우 토마토의 타닌산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토마토의 펙틴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용해가 쉽지 않는 덩어리로 변해 소화 불량과 복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토마토를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 후식으로 먹거나 빵이나 달걀, 샐러드 등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화를 돕고 혈압을 유지해 주어 혈압이 높아지는 아침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요. 단, 혈압을 낮추면서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고령자나 저혈압인 분들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먹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귀한 황금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